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패런팅 업그레이드 PU 채널의 유중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인간의 삶의 패턴과 관계합니다. 인간은요 안전한 대상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중심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접근하는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자녀들은요 엄마를 중심으로 떨어져서 놀다가 그리고 엄마에게 접근해서 안정감을 충전하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자, 어른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나갔다가 그죠? 출근하고 뭐 여러 가지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요. 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안전한 곳을 중심으로 이런 행동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은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암시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요 아이가 엄마에게서 떠날 때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이가 엄마에게 접근할 때 뭔가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엄마에게로부터 떠날 때와 그리고 접근할 때, 이때 아이의 마음이 서로 달라요. 자,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행동이 다르다는 거고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엄마가 반응해야 될 그 반응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엄마에게서 아이가 떠나갈 때 아이의 마음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바로 탐험 욕구입니다. 자, 탐험 욕구는요 사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기어다닐 수 있으면, 그렇죠? 움직일 수 있으면, 자, 이동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이제 탐험 욕구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 어떤 그 능력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이동성이 확보될 때 이런 탐험 욕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이제 충족하려고 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기부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기어다니는 그 시기부터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세상이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이제 탐험을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바로 그 욕구가 탐험 욕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꼭 어린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떠나서 탐험 욕구를 또 채우고 거기에서 또 배우고 학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성장 과정이고 발달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탐험 욕구는요.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가려는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 또는 주 양육자가 내가 떨어져 있어도 탐험 중에 있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탐험 욕구가 충족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보다는 뭔가 좀 역기능적이거나 아니면 자연스럽지 못한 또는 좀 이렇게 뭐랄까 힘들게 만드는 행동, 자,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 나가자니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믿고 나가고 싶은데 믿을 수 없다 그랬죠. 자,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그 믿음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껌딱지와 같은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혼자 못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엄마를 끌고서 나가고자 보채는 이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를 자꾸 보채는 행동, 그리고 엄마가 또 그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면 어떨까요? 탐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자,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모든 행동들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또 역기능적이거나 좀 뭔가 힘들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건강한 아이들은요, 절대로 그런 행동이 많지 않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그런데 위험한 곳에 아이가 간다. 그러면 엄마가 저지하는 게 맞겠죠. 저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애착 관계가 좋은 아이들,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에 믿음이 확고한 아이들은요, 만약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를 가려고 했을 때 엄마가 저지한다 그래서 엄마에게 뭐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엄마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탐험하려고 했던, 그렇지만 저지당했던 그것보다도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욕구 충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하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이런 충족이 엄마에게로 옮겨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평소에 애착 관계가 좋지 않아요. 평소에 엄마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러면 엄마는 자신의 욕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밖에 아이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거친 행동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아이의 탐험 욕구 배경에는요, 엄마를 믿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그 믿음을 주는 엄마의 역할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안전기지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어때요? 아이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안전기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부모의 안전기지 역할은요, 아이가 탐험을 잘할 수 있도록 돕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이의 인지 발달도 돕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탐험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가 발달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자신 있게 세상을,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에 근거해서 그럴까요? 예, 엄마를 믿는 믿음. 자,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안전기지 역할. 아이가 엄마는 믿을만해. 엄마는 나를 언제든지 이렇게 돌보고 위험할 때 나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갈 수 있어. 자, 이런 어떤 믿음.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 자, 이런 믿음. 자, 이 믿음이 바로 안전기지 역할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엄마에게로 돌아올 때, 그렇죠? 엄마에게 찾아올 때는 어떤 욕구로 찾아올까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찾아올까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집이 오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전의 욕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서 집을 좀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비워요. 자, 즐겁게 보내고 행복하게 보냈는데 집에 들어오면 보통 이렇게들 말들을 하죠. 그래도 집이 좋다. 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안전의 욕구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요, 어릴수록 엄마는 안전에 대한 욕구의 중심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요, 엄마는 바로 안전의 욕구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자, 탐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엄마를 떠나가게 되죠. 뭐 밖에 나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뭐 여러 가지, 어리면 어릴수록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좀 더 컸으면 친구들과 노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엄마를 떠나가는 거예요. 탐험 욕구예요. 이 모든 것들은 탐험 욕구예요. 자, 그런데 오는 것에는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는데 오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자, 뭐 예를 들면 피곤해서 엄마한테 오기도 할 수도 있겠고, 배고파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떨까요? 뭔가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상해서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 가서 다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는 이유는 다양한데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안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안정감, 바로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안정감이 풀 충전 상태라는 거예요. 풀 충전 상태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충전되면 이제 탐험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엄마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안정감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친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아니면 뭐랄까 위험이나 위협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안정감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좋지 않은 감정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때 엄마가 주변에 있으면 아이는 엄마한테 가서 안정감을 이제 막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없다면 이제 엄마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엄마를 찾아서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예. 안전의 욕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충전할까요? 다양하게 충전하는 거예요. 뭐 엄마 품에 안기는 거 아주 가장 좋은 어떤 충전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엄마에게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또 위협상을 맞닥뜨렸으면 거기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아이의 마음은 부정감정에서 엄마의 안정감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건 뭐 울면서 이렇게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울며 있어도 엄마가 어땠습니까? 와서 안아주고 그 놀란 가슴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아이들이 충전하는 충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이런 자녀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어떨까요? 자, 대표적인 방법으로 몰라주는 하나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 참 많이 씁니다. 뭐냐면요, 뚝 뚝. 자, 그만 울어. 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아이의 마음을 사실은 헤아려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자, 또는 뭐요,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울어. 자, 이런 표현들. 아니면 심지어는 아우 저리 가, 너 우는 거 너무 지겨워, 뭐 이런 표현들. 자, 이런 표현들은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좋지 않은 감정에서 좋은 감정을 이렇게 전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짜증을 달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주눅들어 있거나 아니면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안전에 대한 어떤 욕구의 배경에는요, 엄마가 채워주어야 하는 그런 안정감이라는 긍정 감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안전감에 대한 확신을 아이에게 주는 엄마의 역할을 가리켜서 안전한 은신처 역할이다, 또는 안전한 도피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전한 도피처 역할은요, 특별히 감정 조절, 아이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행복한 아이 또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 드릴까요? 안전기지는 어때요? 아이의 인지발달, 그렇죠? 밖에 나가서 탐험하고, 그러니까 인지발달, 똑똑한 아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도피처, 언제든지 받아주는 이런 어떤 그 아이의 안정감을 책임지는 엄마의 도피처의 역할은 아이가 감정 조절을 잘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서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안전한 도피처의 역할은 자녀가 감정 조절을 잘하고 긍정적인 심리적 환경을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 현장에서 자녀가 부모를 떠나갈 때와 그리고 부모에게 돌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요, 패런팅 업그레이드 채널을 검색하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애착 중심에 대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